아빠라고 부르던 아이가 사실은 이 충격적인 진실이 한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미나는 하루를 마치고 병동을 나설 때마다 귀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울음소리에 시달렸다.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그녀의 심장을 찌르는 기억의 잔향이었다. 재활치료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다. 사고로 몸이 불편해진 아이, 태어날 때부터 근육이 약한 아이, 수개월 동안 웃지 못하던 아이. 그들의 울음과 웃음은 그녀의 일상에 스며 있었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그 울음이 귀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했다. 결혼한 지 5년, 그녀의 품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울음은 결핍의 증거였고 공허의 메아리였다. 가끔 미나는 스스로를 나무라곤 했다. 환자 아이들을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울음을 자기 안의 갈망과 겹쳐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전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피로와 공허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서 늘 떠나지 않았다. 시댁에 가는 날이면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오가는 동안에도 대화는 늘 마지막에 한 지점으로 모였다. 시어머니 오명자는 처음엔 애써 화제를 돌리려는 듯 보였다. 그러나 결국 같은 질문을 꺼내고야 말았다. 병원은 뭐래? 내 몸은 멀쩡한데 이유가 뭐래? 그 말투에는 무심한 듯한 태연함이 섞여 있었으나 미나는 그 속에 숨은 집요함을 느꼈다.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옆에 앉은 강현은 늘 불편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대답했다. 천천히 하자, 엄마. 말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미나에게 그 천천히라는 단어는 위로가 아니었다. 오히려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방어막 같은 말은 더 이상 설득력 없는 문장처럼 들렸다.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천천히라니, 도대체 얼마나 더? 남편의 목소리조차 고요한 신문처럼 울려 퍼졌다. 미나는 언제부턴가 현관 앞에서 숨을 고르는 버릇을 갖게 되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몇 초간 멈춰서서 호흡을 정리했다. 신발을 벗는 순간에도 마음은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그날의 균열을 더 넓히는 듯했다. 현관의 문턱은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다. 그곳을 넘을 때마다 그녀는 자신이 서 있는 삶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시댁의 질문만이 아니었다. 미나는 스스로의 내면에서도 매일같이 날 선 비난을 듣고 있었다. 너는 왜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니? 왜 몸은 멀쩡하다는데 결과는 없니? 그 목소리는 타인의 질문보다도 더 잔혹했다. 침묵 속에서 쌓여가는 자기 혐오는 미나를 갉아먹었다. 강현은 다정한 사람이었다. 그는 늘 침착했고 성실했으며 누군가의 필요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남자였다. 하지만 그 침착함은 때로는 감정을 숨기는 벽이 되었다. 미나는 알고 있었다. 강현도 아이를 원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그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기다림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숨겼다. 그 침묵은 미나에게 더 큰 압박이었다. 드러내지 않는 욕망은 오히려 더 무겁게 그녀를 짓눌렀다. 미나는 저녁마다 부엌에서 조용히 식탁을 닦으며 생각했다. 어쩌면 나만이 문제일지도 모른다.
몸속 어딘가 알 수 없는 결함이 존재하는 걸지도. 그러나 병원 기록은 모두 정상이라 했다. 이유 없는 불임, 설명할 수 없는 침묵. 그 말들은 미나를 병 모서리에 몰아넣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나는 현관앞 문턱에 서는 자신을 자주 발견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TV 소리, 강연의 낮은 콧노래, 그런 평범한 일상의 조각들이 문턱에 서 있는 그녀에게는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자신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았다. 작은 균열은 이제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삶 전체를 가르는 금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미나는 느꼈다. 언젠가 이 균열은 폭발할 것이다. 문제는 언제, 어떤 형태로 다가올 것인가였다. 그리고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폭발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더 잔혹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병동이 유난히 조용했던 날이었다. 아이들의 울음이 사라지고 보호자들의 긴장된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나는 오히려 이런 날이 더 힘들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가 들어왔고 공허는 불청객처럼 잡다한 생각들을 불러 모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채워지지 않은 질문과 불안이 늘 준비된 상태로 자리하고 있었고 고요는 그것들을 모두 끌어올렸다. 퇴근 후 미나는 습관처럼 빠른 걸음으로 병원 정문을 나섰다. 그러나 그날은 발걸음이 낯선 길로 이끌렸다. 늘 지나치던 지하 제즈바 앞에서 그녀는 멈췄다. 간판 위 전광판에 적힌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다. 정서진. 순간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대학 시절의 기억이 휘몰아쳤다. 겨울밤 함께 길을 걸으며 내뱉던 하얀 입김. 피아노 건반 위에서 세상을 노래하던 그의 손끝. 짧았지만 분명했던 인연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미나는 발을 돌리려 했으나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마음속에서 변명이 고개를 들었다. 잠깐만, 정말 잠깐 들렀다 가면 되잖아. 공연이 끝나기 전까지만. 그러나 그 변명은 사실 이미 선택이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로 향하는 순간 마음은 이미 길을 내어주고 있었다. 제즈바 내부는 어두운 조명과 담배 연기의 잔향, 그리고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 아래 앉은 서진의 모습은 낯설지 않았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건반 위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있었다.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고 숨결이 달라졌다. 그것은 대학 시절 그녀가 사랑했던 그의 모습 그대로였다.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은 흔들렸고 귓가에는 오래된 대화가 되살아났다. 너는 늘 어깨가 굳어 있어. 세상 짐을 다 짊어진 것 같아. 그의 농담은 그녀를 웃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깊은 위로가 되곤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연주가 끝난 뒤 서진이 무대 아래로 내려와 그녀를 발견했을 때 눈빛은 그대로였다. 시간은 흘렀으나 둘 사이의 공기는 예전과 같았다. 짧은 인사 후 테이블에 앉아 잔이 오갔다. 서진은 여전히 상대의 말을 먼저 듣는 사람이었다. 미나가 긴장한 듯 손을 모으고 있자 그는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 여전히 어깨가 굳었네. 그 한마디가 방어막을 무너뜨렸다. 미나는 웃었지만
웃음 끝에 오래된 상처가 터져나왔다. 결혼 생활의 답답함, 아이 소식이 없는 불안, 시댁의 압박, 그리고 자신을 향한 끝없는 비난. 술잔이 기울수록 그녀는 말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까지 흘려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바깥 복도의 어둠 속에 나란히 서 있었다. 건반의 잔향은 이미 사라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음악처럼 진동했다. 좁은 계단 아래에서 그녀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발걸음을 떼야 한다는 이성은 속삭였지만 감정은 그녀를 붙잡았다. 서진의 시선은 말이 없었고 침묵은 오히려 더 많은 의미를 품고 있었다. 그날 밤 미나는 스스로를 낯선 사람처럼 느꼈다. 오랜 갈망과 외로움, 그리고 술에 젖은 감정이 그녀를 이끌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마음과 붙잡히고 싶다는 욕망이 동시에 교차했다. 결국 그녀는 어느 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 상황에 몸을 내맡겼다. 순간의 흐름이 그녀를 삼켜버린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 도시의 불빛은 물속에서 흔들리듯 불안정하게 흘러갔다. 미나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며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다. 잊어야 한다. 오늘 밤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 반드시 잊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몸과 마음은 다른 길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그녀의 균열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남지 않았다. 그것은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게 되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 가능성이 며칠 뒤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한 두 줄로 나타나게 되리라는 것을. 임신 테스트기에 선명하게 나타난 두 줄. 미나는 그 작은 기호 앞에서 숨이 멎는 듯했다. 누구에게는 기다리던 기적일 수 있었고 어떤 부부에게는 행복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달랐다. 기쁨은 오히려 늦게 찾아왔다. 가장 먼저 다가온 건 숨막히는 공포였다. 눈앞에 나타난 두 줄은 기적이 아니라 판결 같았다. 지난밤 어둠 속에서 비롯된 균열이 결국 증거로 나타난 순간이었다. 미나는 손에 쥔 테스트기를 내려놓지 못했다. 몇 번이고 눈을 비비며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차갑고 분명한 현실만이 남아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몸이 아니라 양심이 흔들리고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단어들이 난무했다. 어떡하지?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녀는 거실을 몇 바퀴나 맴돌았다. 눈물이 차올랐으나 터지지 않고 목구멍에 걸린 채 그녀를 괴롭혔다. 소식을 알게 된 강연의 반응은 정반대였다. 그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고 담담한 웃음을 지었다. 소방서 동료들이 환호하며 등을 두드릴 때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다만 눈가가 조금 젖은 듯 반짝였다. 동료들은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를 아빠라 불렀다. 그 순간 강연은 드물게 웃음을 크게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은 여전히 절제되어 있었고 겉으로만 표현된 것 같았다. 미나는 그 표정을 보며 또 다른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강연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편의점으로 뛰어나갔다. 몇 분 뒤 과일과 요거트, 아이용으로 보일 만한 것들을 양손 가득 들고 들어왔다. 그는 서투르게 비닐을 뜯으며 말했다. 입덧엔 차가운 게 좋다더라. 그 모습은 서툴지만 다정했다. 부엌에 놓인 과일들이 쌓이는 동안 미나는 의자에 앉아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다.
기쁨과 죄책감, 공포와 감사가 동시에 밀려왔다. 행복을 느끼려는 순간마다 죄의식이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후 시어머니 오명자는 태교 노트를 내밀었다. 노트는 빛이 바랜 종이 냄새와 오래된 기록의 무게를 품고 있었다. 그녀는 다정한 듯 그러나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우리처럼 흐르는 이름이 좋겠다. 물은 돌도 깎아내잖니. 뜻밖의 부드러움이 미나의 가슴을 찔렀다. 그 말은 겉으로는 배려였지만 그녀에게는 견디기 힘든 압박이었다. 이름조차 이미 정해져 가는 듯한 상황은 숨막히는 굴레였다. 미나는 밤마다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친자 검사라는 단어를 적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다. 화면에 남지 않은 글자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그녀의 눈앞에 맴돌았다. 한 번도 저장하지 못한 그 단어는 그러나 매일같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손끝은 지우개처럼 흔들렸고 눈동자는 모니터의 빛에 갇힌 채 떨렸다. 진실은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말할 수 없는 무게 때문에 더 멀리 느껴졌다. 뱃속의 아이는 분명히 자라고 있었다. 초음파 화면에서 들려온 작은 심장 소리는 누구보다도 힘차고 선명했다. 의료진은 축복처럼 웃었지만 미나는 화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작은 심장이 뛸 때마다 그녀의 귓속에서 또 다른 소리가 겹쳤다. 말해야 해. 지금이라도.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말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 숨겨야 한다. 그녀의 내면은 끊임없이 싸웠고 그 싸움에서 그녀는 매번 침묵을 택했다. 미나는 알았다. 진실을 밝히면 강연과 자신, 그리고 아이의 삶이 산산이 조각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침묵을 유지하면 자신이 조금씩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선택지는 단 2가지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을 길게 느렸다. 침묵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하루를 버텼다. 시간은 흐르며 그녀의 뱃속을 채웠고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그러나 마음은 가벼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날마다 더 무겁고 어두워졌다. 미나는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미안해. 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걸 언젠가 꼭 말해줄게. 그러나 그 말은 허공에서 사라졌다. 아이는 자라고 있었고 침묵은 아이와 함께 더 커지고 있었다. 그녀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미세한 기적은 분명 존재했지만 그것을 감싸는 침묵은 기적보다 더 거대했다. 미나는 점점 숨이 막혀왔다. 아이의 심장이 뛰는 소리가 생명을 알릴수록 그녀의 양심은 더 크게 비명을 질렀다. 그러나 세상은 그 비명을 듣지 못했다. 그것은 오직 그녀의 가슴 속에서만 울리고 있었다. 봄은 따스했지만 미나의 마음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다. 소방서 가족 초청 행사에 초대받은 날, 강현은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기띠를 준비했다며 장난을 쳤고 동료들은 그를 놀리며 함께 웃었다. 현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지만 미나는 그 안에서 웃지 못했다. 그녀의 귓가에서는 모두의 웃음이 부서져 흩어지는 소리로만 들렸다. 아이는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로서 환영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무게는 미나에게 돌처럼 내려앉았다. 출산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산통은 파도처럼 몰려왔고 미나는 그 파도에 몸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다. 산부인과의 조명 아래에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순간 강여울이라는 이름은 현실이 되었다. 작고 여린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움켜쥐었을 때 미나는 마치 세계가 잠시 멈춘 듯한 착각을 느꼈다. 강연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흔히 보던 침착한 그의 얼굴은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울아, 아빠야. 그 장면은 분명 가장 순수하고 강렬한 사랑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미나의 가슴 속에서는 동시에 붕괴음이 울렸다. 아이가 태어나던 그 순간 그녀는 행복이 아닌 죄책감에 압도당했다. 모든 이가 감동으로 가득한 그 시간에 그녀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아이의 울음은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기적이었으나 미나에겐 심판처럼 들렸다. 몇 달 후 여울이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열은 빠르게 치솟았고 미나는 불안에 휩싸였다. 결국 서둘러 응급실로 달려가야 했다. 의료진은 급히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며 말했다. 수혈 가능 혈액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나는 차트 위에 적힌 활자를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여울의 혈액형은 B형. 순간적으로 그녀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강연은 O형, 미나는 O형. 이론적으로 둘 사이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결과였다. 계산은 의사보다도 설명보다도 훨씬 더 빨리 강연의 어머니 오명자의 눈빛 속에서 끝났다. 단단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미나를 꿰뚫었다.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그 말은 차갑게 잘려들어오는 칼날 같았다. 말끝마다 의미는 분명했고 숨길 틈조차 주지 않았다. 방 안에는 정적이 내려앉았다. 시간은 흐르지 않았다. 오직 심장의 요동만이 미나의 귀에 들렸다. 강연은 아이의 이마를 식히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미나, 내가 모르는 게 있어? 그 물음은 울부짖음도 고함도 아니었다. 그러나 더 무거웠다. 그것은 오랜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미나는 입술을 열려 했으나 단단히 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다. 수십 번의 말이 목구멍을 맴돌았지만 단 한 음절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만이 흘러내렸다. 강연은 아이 곁을 잠시 떠났다. 병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 미나는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그의 발걸음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리듬 속에는 사이렌보다 날카로운 긴장이 숨어 있었다. 미나는 의자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손바닥 너머로 들려오는 울음은 아이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내는 소리 같았다. 얼마 후 돌아온 강연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분노가 아닌 사랑의 상실에서 비롯된 냉기였다. 그는 짧게 말했다. 우린 정리하자. 그것은 이별의 문장이라기보다 더 이상 붙들 수 없는 신뢰의 파편이었다. 그 순간 미나는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 어떤 울음도 어떤 변명도 그의 단호한 목소리를 흔들 수 없었다. 그날 밤 미나는 잠들지 못했다. 병실 천장의 희미한 불빛은 그녀를 더욱 잔인하게 비추었다. 여울은 옆에서 작은 숨을 쉬며 잠들어 있었지만 미나의 가슴속은 무너진 폐허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아이의 볼을 어루만졌다. 아이의 체온은 따뜻했지만 그 온기마저도 자신에게는 날카로운 벌처럼 다가왔다. 침묵은 끝내 선택이 되지 못했다. 그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기가 되었다. 미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감추려 해도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그녀가 피하려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틈으로 벌어졌다. 여울의 혈액형이라는 단순한 사실 하나가 모든 비밀을 끌어올렸고 그 결과는 집요하고도 잔혹했다. 미나는 한없이 작아졌다. 자신이 만들어낸 거대한 침묵은 결국 가족 전체를 삼켜버렸다. 피로 쓰인 방정식은 냉정했고 해석은 잔혹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혼 서류가 탁자 위에 놓였을 때 종이는 얇았지만 그 무게는 돌덩이와 같았다. 미나는 그 앞에 앉아 있었지만 서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눈을 떼면 무책임해 보일까 두려웠고 응시하면 그 현실을 인정하게 될까 두려웠다. 강현은 말없이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그의 손길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망설임과 분노, 그리고 아직 사라지지 않은 미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랜 부부였지만 이제는 아이의 보호자라는 이름으로만 같은 자리에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감정을 쏟아내지 않았다. 탁자 위에서 오간 대화는 오직 여울의 건강과 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진료 일정, 수면 패턴, 예방접종, 이유식의 양과 시간. 부부로서의 말은 사라졌고 부모로서의 대화만이 남아 있었다. 차가운 현실이었지만 동시에 마지막 남은 책임의 끈이기도 했다. 그 순간 오명자가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여울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가락은 따뜻했고 오명자의 손등은 세월의 흔적으로 거칠었다. 그녀는 잠시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미나를 응시했다. 그리고 단 한 문장만을 내뱉었다. 아이에겐 둘 다 필요하다. 그것은 꾸짖음도 아니었고 용서도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당부였다. 그 짧은 말이 미나의 가슴에 깊게 파고들었다. 미나는 그날 밤 오랫동안 망설였다. 서진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까? 하지만 손에 쥔 휴대폰은 결국 다시 내려졌다. 대신 그녀는 병원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상담실은 작은 방이었지만 오랜만에 숨을 내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상담사의 시선 앞에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첫 마디를 꺼냈다.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의 어깨는 무겁게 떨렸다. 상담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종이를 밀어주며 물었다. 여울이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문장을 쓰시겠어요? 미나는 펜을 잡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질까 두려웠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글씨를 적어 내려갔다. 너는 누구의 잘못으로 태어나지 않았다. 그 한 줄은 오래 쌓여있던 죄책감의 벽을 조금은 무너뜨렸다. 시간은 흘러갔다. 여울은 자라났고 걸음을 떼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강현은 여울과 함께 한강을 산책했다. 미나는 멀리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받았다. 사진 속 강현은 여전히 묵묵했지만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그 사진 끝에 짧은 문장이 따라왔다.
물살이 빨라도 여우리는 길을 찾더라. 그 말은 미나의 가슴을 울렸다. 아이는 이미 스스로의 길을 걷고 있었고 부모는 단지 그 길을 지켜주는 존재일 뿐이었다. 미나는 깨달았다. 진실은 언제나 늦게 도착한다. 그러나 도착한 순간 그것은 반드시 바닥을 바꾼다. 모래를 깎아내고 강물의 흐름을 바꾸듯이 그녀의 침묵이 아이와 가족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그 진실을 짊어지고 다시 세워야 했다. 미나는 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피아노의 밤, 공포와 죄책감, 침묵, 그리고 사랑. 그녀는 모든 것을 적었다. 글의 끝은 다짐으로 이어졌다. 내가 망가뜨린 것들을 여우리 앞에서 다시 세우겠습니다. 며칠 후 강연의 답장은 짧았다. 우린 부모로 남자. 그 문장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책임과 체념, 그리고 희미한 희망까지 담겨 있었다. 그 말은 결혼의 종결을 알리는 문장이면서도 동시에 부모로서의 시작을 다시 다지는 약속이었다. 강물은 직선으로 흐르지 않는다. 때로는 돌을 만나 휘돌고 얕아졌다가 다시 깊어진다. 그러나 결국은 흘러간다. 여울의 이름처럼 그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미나는 다시 병동 창가에 서서 아이의 손을 붙드는 부모들에게 조심스레 말한다. 천천히 잡아주세요. 손끝에서 아이는 안심을 배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이제 책임이 자리하고 있었다. 퇴근길, 미나는 문턱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균열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틈새로 강물은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언젠가 모든 것을 새롭게 깎아낼 것이다. 여우리의 강을 건너는 법은 바로 그렇게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